장르 롱달랑베르. 이 이름 아마 좀 낯설게 들리시죠? 하지만 그는 과학과 철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꾼 아주 특별한 시작을 가진 인물입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대체 어떻게 교회 계단에서 발견된 한 아기가 훗날 과학과 철학의 지형도를 완전히 새로 그릴 수 있었을까요? 7717년 파리의 춥고 스산한 11월 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장르롱 교회의 계단에 갓난아기 하나가 버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유럽 최고의 지성으로 거듭날 달랑베르의 미천하지만 정말 극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 버려진 천재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과 눈부신 성장을 한번 따라가 보죠. 천만다행으로 그는 고아원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를 키운 건 계몽주의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던 18세기 파리의 활기찬 거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질문의 대상이 되던 시대. 이곳은 그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에 정말 완벽한 자양분이었죠. 그의 천재성은요, 정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었어요. 잠시 법과 의학도 들여다봤지만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건 바로 수학의 명료하고 아름다운 세계였거든요. 그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거의 독학으로 길을 개척했고 불과 24살의 나이로 프랑스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 됩니다. 출신 배경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재능 하나만으로 이뤄낸 엄청난 승리였죠. 자, 이제 그의 첫 번째 위대한 과학적 공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운동의 원리입니다. 당시 물리학계는요, 정말 거대한 난제 앞에 멈춰서 있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움직이는 세상을 대체 어떻게 하나의 우아하고 간결한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달랑베르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그는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운동의 문제를 훨씬 다루기 쉬운 균형의 문제로 확 바꿔버립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쌩쌩 달리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대신 자동차를 순간적으로 정지시킨 다음에 모든 힘들이 어떻게 평형을 이루는지 마치 시소처럼요. 그걸 살펴보는 거죠. 정말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아주 기발한 트릭을 썼는데요. 바로 관성력이라는 가상의 힘을 도입한 겁니다.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힘은 아니지만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뭐랄까 고집 같은 걸 힘으로 표현한 거죠. 이 가상의 힘을 딱 추가하는 순간 복잡하게 움직이던 시스템이 거짓말처럼 완벽한 균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로 이전에는 풀지 못했던 수많은 운동 문제들이 마법처럼 풀리기 시작했죠. 자, 이제 그의 인생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철학적이고 또 정치적인 혁명이었습니다. 28,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백과전서 프로젝트 본문의 총 권수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프로젝트의 야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 타임라인은요, 그냥 단순한 연대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투쟁의 기록이죠. 1751년에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끊임없는 논란과 탄압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달랑베르 자신도 8년 만인 1759년에 지쳐서 프로젝트를 떠나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위대한 작업이 완수되기까지는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요?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과학적 탐구나 철학적 논쟁, 즉 인류의 모든 지식을 한데 모아서 왕이나 성직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겠다는 거였거든요. 한마디로 지식의 민주화, 바로 그거였죠. 당연히 권력을 쥔 사람들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불온한 생각이었겠어요? 왕의 절대적인 권위와 교회의 교리에 감히 의문을 던졌으니까요. 달랑베르와 동료들은 매일같이 검열과 박해의 위협 속에서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이 작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의 과학 이야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의 실패처럼 보였던 한 가지 미스터리, 바로 달랑베르의 역설입니다. 자,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적으로는 진짜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완벽한 이론인데 왜 현실 세계에선 전혀 맞지가 않았을까요? 이 미스터리가 과학자들을 정말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이 달랑베르의 역설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의 계산은 이상적인 유체, 그러니까 마찰이나 끈적임이 전혀 없는 완벽한 액체를 가정했습니다. 이 가정하에서는 물체가 움직일 때 받는 저항, 즉 항력이 정확히 0이 나와야 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물속에서 손만 휘저어 봐도 알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완벽한 이론과 명백한 현실 사이의 이 거대한 모순, 그게 바로 역설의 정체였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이 실패가 엄청난 과학적 진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역설은 기존 이론의 한계가 뭔지 명확하게 보여줬고 후대 과학자들이 점성이나 경계층 같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개념들을 연구하도록 이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실패가 위대한 발견의 어머니가 된 셈이죠. 자, 마지막 장입니다. 수백 년 전 그의 아이디어들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건너는 이런 거대한 다리를 지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힘들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이 구조물이 저렇게 굳건히 서 있는 배경에 바로 달랑베르의 역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의 이론은 현대 구조공학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됐거든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또 어떻고요? 비행기를 공중에 띄우는 힘, 즉 양력을 계산하고 공기 저항을 줄여 유선형 동체를 설계하는 것. 이 모든 항공공학의 핵심에 바로 그의 유체역학 연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첨단 엔진이나 로봇처럼 수많은 부품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에도 그의 방법론이 여전히 쓰이고 있죠. 그의 지적 유산은 시대를 넘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그 추운 교회 계단 위에 버려졌던 아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기술 세계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 중 하나가 된 거죠. 정말 놀라운 여정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이 세상은 또 어떤 잊혀진 천재들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주변 곳곳에 그들의 흔적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